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유통 부분에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결단이 늦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롯데그룹이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서 정말 강자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최석철 기자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최석철 기자입니다. 네, 최 기자. 신동빈 회장이 롯데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죽는다, 이런 절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좀 유통 공룡이라고 불렸던 롯데에게 얘기하면 좀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프라인은 그렇지만 정말 엄격히 해서 온라인, 이커머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후발주자 아닌가,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 롯데그룹이 후발주자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상위 이커머스 업체들도 온라인 시장 점유율 10% 내외를 차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경쟁해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파이는 분명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아마존처럼 시장의 절대 우위, 독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보이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마치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쿠팡 정도가 국내 이커머스 업계 중에서 좀 앞서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 되는데, 신동빈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쿠팡 정도하고는 경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나요? 재벌그룹 총수가 덩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쿠팡을 콕 집어 말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사실상 쿠팡이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적자 내는 기업과는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롯데그룹이 지향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의 그 방향, 이런 걸 저희들이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업에서 다른 이커머스 업체와 함께 이전 투구처럼 경쟁을 하고 재살 깎기, 그다음 적자 이런 걸 감안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이런 경쟁을 하지 않겠다. 수익을 끌어올리면서 함께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싸움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 사업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한 발 늦게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앞선 이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최근 그룹 임직원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되라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탄탄한 오프라인의 채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온라인과 연결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옴니 채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프라인 고객이 온라인으로 또 오고, 또 온라인 고객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이런 유기적 연결의 전략을 쓰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롯데그룹이 지금 그룹 내에 있는 그런 잠재력, 그리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이 전략을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롯데그룹은 앞으로 5년 동안 유통사업에 12조 5천억 원, 온라인 사업에만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에 촘촘히 깔려있는 점포와 물류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기본 인프라를 따져보면 기존 이커머스 업체와는 비교가 안 될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낙관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유통 그룹들도 이런 옴니 채널 전략을 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온 것들은 사실 그렇게 딱 보이지는 않거든요. 롯데그룹은 이러한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롯데쇼핑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30%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약 700여 개 가운데 200여 개의 점포를 폐점하는 건데요. 1979년 롯데쇼핑이 세워진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점포도 그렇게 좀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인사나 조직에도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인사를 보면은 롯데쇼핑의 정권을 강희태 롯데 유통 B유장에게 모두 몰아주는 그런 지금 인사를 했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롯데쇼핑은 그동안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여러 사업 부문별 대표이사 체제로 꾸려져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업 추진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변화를 앞두고선 강희태 1인 대표 체제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사업 부문으로 좀 보면은 롯데쇼핑의 온라인 쪽에 새롭게 내놓은 모바일 채널 롯데온이라는 게 있어요. 롯데그룹이 가진 모든 자산과 역량을 이쪽에 모아보겠다는 그런 신동빈 회장의 야심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롯데온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롯데온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홈쇼핑 등 7개 유통 채널의 쇼핑몰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모바일 앱입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온을 통해 온라인 취급고를 현재의 3배 수준인 2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런 야심찬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좀 시기가 안 좋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이제 움츠러들고 있어서 그 롯데온의 새로운 오픈, 뭐 이것 자체도 좀 뒤로 미뤄졌고요. 정말 개점의 그런 효과들 이런 게 있을지 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좀 생각이 드는 게 롯데그룹이 그 새로운 사업에 진출했을 때 그 기존의 사업들을 그 인수하는 인수합병 전략도 많이 썼었거든요. 성공 사례도 꽤 있는데 이런 온라인 사업 부분에서는 왜 그 인수합병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을 안 했었나요? 롯데가 유력 이커머스 업체를 살 것이란 말은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11번가, 티몬, 이베이 코리아 등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때마다 롯데가 단골 인수후보로 꼽혔는데요. 실제로 롯데는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방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최종 결론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통의 공룡이라고 불렸던 롯데그룹이 이런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그 방향성이 잡혀지고 그 내용도 좀 채워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롯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통 부분이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해줘야 그 외에 뭐 호텔이나 화학 이런 분야를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도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롯데그룹은 잘 하는 것만 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잘 해내야만 하는 것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문의 부진에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골든 타임을 제대로 잡아낼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